안방에서 만나보는 우리 집 쥐쥐 헬로우 닥터 시간입니다. 자, 소띠해 맞이해서 쥐띠보다는 소띠해 아이를 낳아보자라고 계획 세우신 분들, 2세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자궁근종의 원인과요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재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 건축가 분하고 많이 닮으셨습니다. 예, 그분이 수염 좀 기르셔가지고 나오신 줄 알았어요. 자, 반응이 없으시니까 굉장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훨씬 잘생기셨는데. 네,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09년 한 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작은 희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굉장히 목소리도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와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말이죠. 자, 자궁근종 임신 가능한 일반 여성의 50%에서 이 자궁근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가 높은데 말이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결혼 정년기도 늦죠. 결혼들 늦게 해서 아이도 늦게 가지는데 딱 그 나이 30대에서 40대 때 또 자궁근종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수치가 높네요. 50%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자궁근종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양성 종양입니다. 예. 가임기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30, 40대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 근데 종양이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악성 종양, 뇌 종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종양이라 그러면 굉장히 또 무서워하고 이런데 혹시 뭐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이러진 않나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양이라고 하면은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가 악성 종양에 해당되겠고 지금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입니다. 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큰 위험이 되진 않지만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발전하긴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예. 근데도 혹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궁근종이 있으면 불임이 된다, 임신이 안 된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거 사실입니까? 예,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우리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불임이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요? 물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불임이 된다든가 습관성 유산과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아주 작은 포션에서 생각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출산하고 임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자궁근종이 생기게 되면은 몸이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예,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자궁은 크게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막과 근육층, 바깥에 싸고 있는 장막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로 바깥쪽으로 자라는 장막하 자궁근종이 있습니다. 좀 화면을 잘 보이시게 좀 정면 쪽. 좋네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느끼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근종이 커지면서 하복부의 불편감이라든가 통증, 또 아랫배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가장 많은 형태는 자궁의 근육 내에 존재하는 근육 내의 자궁근종입니다. 그게 더 골치 아프겠네요. 예, 이 경우에는 크기가 커지면서 생리통을 유발한다든가 또한 내막층을 침범할 경우에는 이제 출혈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하복부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근종이 내막 쪽으로 자라는 경우입니다. 아주 안으로요? 예, 안 쪽으로 자라게 되면은 생리할 때마다 그 출혈이 많아지기 때문에 출혈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내막층에 우리 수정란이 착상을 해야 되는데 착상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임이나 유산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이 애기집인데 그 안에 생기면 굉장히. 근데 이따 물어보겠습니다만 치료할 때는 어떤 게 제일 까다롭습니까? 어디에 생기는 게요? 그 치료 방법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자란 경우에는 근종만 떼내는 수술도 가능한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자궁을 손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아무래도 수술적으로 위험하고 또 그 후유증이 심할 수가 있는데 또 새로운 치료 방법까지도 이따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네요. 근데 그 하복부를 아까 그 압박하신다고 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압박을 하는
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근종의 크기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틀립니까? 네. 자궁근종은 이제 작게는 1cm 미만부터 크게는 20cm까지 자랄 수가 있는데 20cm요? 예, 어느 경우에는 이제 임신한 줄 알고 그러니까 예. 7, 8개월 정도 되는 그 정도 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그 임신인 줄 알겠네요, 정말로. 예, 주변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예. 실제로 이제 근종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 돼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임신인 줄 알 정도로 이렇게 뭐 통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가진단법이 뭐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자궁근종은 이게 초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와 다르게 아랫배에 불편감이 있고 무엇이 만져진다든가 예. 그랬을 때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또 소변을 자주 본다든가 변비가 있는 경우 예. 또 평소와 다르게 생리량이 많아졌거나 생리 기간이 길어져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에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좀 그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 때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화면 보시면서 또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근종의 자가진단법입니다. 먼저 자기 하복부를 만졌을 때 평소와 달리 단단하게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갑자기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생리량이 기간이 길어지는 등 출혈이 심한 경우에도 역시 자궁근종 의심할 수가 있고 골반에 생리 때 생리 통증이 심해지거나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도 역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말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딱 정리한 걸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자궁 관련 질환은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쪽 부분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찾는 거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분들 위해서 검사 과정,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좀 알려주셔야지 미리 알고 가셔야 당황을 안 하실 테니까요. 예.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됩니까? 자궁근종의 진단 방법은 쉽게는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라 하면은 크게 경질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예. 경질 초음파 경우에는 이제 미혼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 같은 걸 이용하는 모양이죠? 예, 질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예. 물론 정확한 검사이긴 하지만 꺼리시는 분들.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데 초음파죠? 예, 초음파 검사입니다. 예. 미혼 여성이거나 근종이 어느 정도 커져 있는 경우에는 복부로 통한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진단 방법으로는 이제 MRI 검사가 있습니다. MRI 검사는 보다 정확하게 자궁 근종의 위치라든가 근종과 내막과의 관계, 근종 주변에 난소나 다른 이상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가 제일 정확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보험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아무래도 그 출산이라 그러면 여성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만약에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자궁근종이 큰 질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 자궁근종의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종의 위치라든가, 그리고 환자분이 어떤 증상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 근종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출산의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근종을 포함한 자궁을 다 드러내는 방법이겠죠. 네. 그렇지만 역시 자궁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또 자궁을 잃는다는 거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뭐 질건조증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기 때문에 네. 가장 최후에 결정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죠. 그 자궁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는 여성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자궁 적출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드러내는 걸요. 그건 최후에 하는 방법이고요. 예. 다른 시술법이 나와 있을 법한데요. 요즘 같으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예,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네. 자궁근종 색전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저 화면 보시면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인데요. 예, 자궁근종 색전술이라는 그런 방법은 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예, 저런 이게 관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 치료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관을 삽입해서 종양을 제거하게 되고
시술 후에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수술과 달리 이제 출혈이라든가 수술 후에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거는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소 마취 정도? 예.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피도 별로 안 나고 통증도 별로 없고 수술 같지도 않은 수술인 것 같은데 그런 수술일수록 되게 복잡하고 의료 기술이 많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네. 저 어떤 기술로 하는 겁니까? 예. 이와 같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이러한 의학의 한 분야를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치료하는 그러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벤션이 칼댄다 그런 뜻인가 봐요. 이제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네. 수술하지 않도록 개입해서 치료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수술을 안 한다는 거고요. 네. 예,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영상 장비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MRI나 CT 초음파 그리고 혈관 지용 장비와 같은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몸의 내부를 보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얇은 간으로 아까 치료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원리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모식도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먼저 서해부, 우측 서해부에 작은 1, 2mm 정도의 절개를 해서 가는 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관을 통해서 근종을 먹여 살리는 혈관까지 찾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서 이 근종은 혈액 공급을 많이 받는 종양이기 때문에 예. 근종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작은 입자를 쏴서 입자로 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근종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굶겨 죽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확 떼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색전술을 하게 되면은 근종은 바로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 그 근종이 줄어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6개월까지 그 부피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고 예. 1년까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근종으로서 이렇게 겪었던 모든 출혈 증상이라든가 통증들도 바로 좋아지게 되죠. 예. 자, 6개월 정도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6개월 후에 바로 임신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임신 준비해도 되는 계획은? 예. 기간은? 임신은 보통 이제 근종이 줄어드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불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근종의 위치라든가 또 상태에 따라서 그 임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전문의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혹시 그 수술하고도 재발 위험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발 위험 없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자궁 근종만 떼내는 근종 절제술의 경우에는 한 20에서 25%, 많게는 50%까지 재발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네. 색전술의 경우에는 재발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종이 한번 괴사가 되면은 괴사된 근종이 다시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그 정도는 안전하고 또 최근에 2008년 1월 달에 우리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 그 색전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예. 한 1,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환자분들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치료를 권유해야겠느냐라는 질문에 한 90% 이상이 예. 정말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권유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재발률이라는 거 이제 그 근종들이 이렇게 있다가 탁 떨어져가면 옆에 있는 근종이 야 어디 갔어? 몰라 없어졌네. 그리고 자기는 살지만은 이 괴사를 시킨단 말입니다. 옆에 있던 근종이 야 지금 말라 죽는 거 맞냐?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신기술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앓으시거나 근종이 커지거나 하면은 이 자궁 관련 문제는 대부분 이게 많이들 드러내는 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고 병원 찾기 꺼려 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신기술이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부위가 부위이고 병명이 병명인 만큼 제가 단어 선택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더듬게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여성 질환 같은 거는 아이 2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재욱 원장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